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왜 우리가 상속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망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좀 치밀하게, 제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번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에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좀 전략적으로, 증여라든지 상속을 계획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상속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 분쟁 방지입니다. 재산이 많든 작든 상속이 일어나면 제대로 상속 설계 없이 그냥 물려주게 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뭐 정말로 작든 많든 작은 대로 많은 대로 그 기준으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신탁, 증여 등 미리 분배 방식을 정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속 설계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정리를 한다든지 가업 승계,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가업 승계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 요건들이 아주 까다롭게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 보험을 활용한다든지 등을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저절로 설계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한 대로 자산이 이전되겠죠. 즉 계획을 세우면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보면 법정 상속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 즉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이 내 생각대로 상속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유언장이나 신탁 설계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는 만약에 미성년자 자식이 있다든지 장애 자녀가 있다면 이걸 보호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보호가 즉 필요한 자녀에게는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신탁 설계를 통해서 미리 상속이 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은 가업승계 등을 즉 지속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즉 상속 설계를 통해서 가업을 원활하게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 가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 가치 보전은 그냥 계획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30억 이상 되면 50%니까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상속세 재원 마련한다고 나중에 막 부동산 남기신 부동산들을 급매를 해서 진짜 헐값으로 팔아서 그 세금을 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상속세 재산 가치를 즉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효율성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좀 유언장이 있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도 확실하고 또 처리 속도도 빨리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세의 절세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보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노후 인생에 대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이거 없이 그냥 상속을 위해서만 설계를 하는 그런 뭐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평생 노후에 뭐 우리가 몇 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먼저 확보가 나고 거기에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위한, 실현을 위한 재원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기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3자에게 상황에 따라서 증여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미리 이제 고민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나 손자녀인데, 상속을 할 때, 그 자녀의 직업이라든지 또 자녀의 스타일,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속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본인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재산이 증가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얘가 증여를 하거나 상속되었을 때 상속받는 자녀나 손자녀의 재산 정식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헐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에 오를 가치가 크다면 현재 가치대로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도 작게 내고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는 상속을 기준이 아니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여세까지 냈다면 상당히 자녀 입장에서 재산 정식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6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을 고려한 적극적 유류분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증여를 하거나 뭐 상속을 하면 바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분쟁 플러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뭐 과잉으로 준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법적
그 상속분을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이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분이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제나 그 존속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거 이상은 아무리 미운 자식에게도 줘야 된다는 뜻이죠. 유류분은. 그래야지 소송이 안 일어나죠. 내가 받은 게 유류분도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이 작고 많고를 따지지 않고 유류분 소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세 재원은 또 별도로 고려해야 되겠죠. 세금 낼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려 시에는 또 이 세금 관계, 즉 정려 받는 사람은 정려세를 내지만 또 주는 사람은 또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고려할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려할 시점과 정려 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해서 이제 정려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상속 설계는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줄까의 문제가 아니죠. 가족의 화합, 자산의 보호, 또 세금 절감,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재정 설계입니다. 아주 길게 보는 재정 설계죠. 그리고 기본 방향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노후 설계가 일단 선행되어야 되고 그 이외의 자산이 남는다면 본인의 가치관과 상속자의 특성에 맞춘 분배, 그리고 종합적 세금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 일몰 사진입니다. 해가 지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일출 사진은 정동진에서 많이 찍죠. 정동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건 정서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정동진과 정서진의 그 위치는 서울에 있는 광화문 기준으로 그 위도를 쭉 수평으로 껐을 때 도달하는 데가 광화문 동쪽으로가 이제 정동진이고 거기에서 광화문에서 같은 선상에서 껐을 때 서해안쪽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정동진이라고 있습니다. 아, 정서진이죠. 정동진은 유명한데 정서진은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 인천에 살 때 그 자주 그 오토바이 타고 자주 갔던 데가 이제 정서진입니다. 항상 일출보다 일몰을 많이 봤죠. 그래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네.